두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이 기후변화 시대라고 하는 문명사적 변화에 부산이 이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되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 이 두 개를 다 다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반 루프를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번 부산에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뭐 지금 LA나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고 전 유럽에서는 한 9개의 하이퍼루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세계 그 이 신교통수단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교통수단으로 이 하이퍼루프 경쟁에 모든 나라가 뛰어들고 있거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그 울산과학기술연구원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하이퍼루프를 도시형으로 바꾼 게 어반루프인데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면 해운대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일반 자동차로. 그러니까 이거를 15분에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돈도 이 고속철보다도 절반 이하로 들고 이용객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이용할 수 있고. 경전철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아이,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경전철은 느린 수단이고, 이거는 55km를 15분에 충분히 뭐, 그 5분에도 주파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도시형이니까 15분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해운대, 북항, 에코델타 시티, 이 가덕도 공항까지가 15분 거리로 다 연결이 돼요. 그 전체가. 부산이 제일 하기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대심도로 가거든. 그러니까 한 60m 지하로 뚫는 거라고요. 다 안반이야, 부산은. 그러니까 그냥 뚫으면 돼. 터널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 포천에서 그 하이퍼루프를 위한 소재 개발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우리가 상용화를 5년에서 10년 보거든. 대한민국 어떤 도시도 그걸 안 하는데 부산이 먼저 한다. 그리고 부산은 명분이 있잖아. 항공, 공항, 뭐 항만, 그 다음에 이게 동서가 이거는 긴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교통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거를 플러스 그 15분으로 압축할 거는 확 압축을 하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15분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이동거리를 가능한 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데 멀리 있고 뭐 이용하는데 멀리 있고 그러면 이동만 많이 하고 그게 바로 고탄소 탄소 사회의 특징이거든. 그러면 이동수단에 계속 탄소를 뿜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5분 거리 내에 하여튼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15분 도시 형태. 그건 이제 이게 하이퍼루프나 어반루프가 빠른 도시 개념이라면 요거는 느린 도시 개념이에요. 15분 개념. 그러니까 15분 도시 내에 자전거를 타고 15분이든 경전철을 타고 15분이든 그 15분 내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있는데 뭐 의료, 뭐 생활건강, 체육, 뭐 문화, 뭐 등등등등. 그래서 또 보육, 뭐 등등등 해서 그 안에서 지금도 대개 생활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도시에서 없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채워주는 거지. 그 15분 내에 없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채워줘서 그 지도를 우리가 그려놨거든. 그럼 뭐가 없다. 그럼 그거부터 그 지역에는 한 구에 2개 정도 생활권이 나오잖아요. 15분 내에. 그리고 그 15분 내에서 없는 게 뭐냐 하는 걸 그 집중적으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15분 내에서 대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동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우선 그 어반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고속철보다도 이 비용이 거의 40% 수준밖에 안 들기 때문에 예. 경제성 있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거를 국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국가가 이게 철도나 이게 교통으로 인프라 예산이 워낙 많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민간 투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당 지자체장이 아닌데 그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뭐
그거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여야가 부산에는 있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거를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어디를 지나간다 그러면 소음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해관계, 지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게 걸려갖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저는 가덕도 공항은 30년 된 남부권의 염원이에요. 그 남부권이 이렇게 수도권하고 점점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허브 기능을 하는 데가 수도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허브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허브 개념도 있지만 물류 허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금 영종도가 98%의 항공 물류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예. 부산은 항만이 있어요. 예. 거기가 세계 6위의 그 물동량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56%가 환적항이야. 예. 환적 화물이에요. 그 얘기는, 그렇죠. 그 얘기는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항공 물류를, 앞으로는 대세가 항공 물류니까 옆에 항공 물류가 있다 그러면 이 환적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 그 공항을 대한민국에 두 개를 갖는 게 낫지 하나를 갖는 게 낫냐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경제성 안전성을 따질 게 아니라, 안전성은 아무 문제도 없어. 기술이 지금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문제인데, 경제성을 지금 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이 물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이 가능하냐를 갖고 따져야 되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지금 앞으로 북극항이 열리고 이게 대륙의 기점이자 종점이 부산이 되고, 그러면 여기를 홍콩 또 저 모양이 됐으니까 그에 대체하는 안에 그 남부권 허브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해공항을 놔두고 가덕도 공항을 만들 필요가 없어. 김해공항을 없애면 거기서 나오는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가덕도 공항 직구도 남아. 김해공항 그럼 없애는 것이 기본 입장. 저는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가덕도에 대신 2번을 둬야지. 이 활주로를. 제1공항과 제2공항. 아니, 활주로를 두 개를. 지금은 활주로가 하나만 있고 김해공항을 놔두는 안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김해공항을 없애고 김해공항을 새로운 항공 그 부품이나 항공 정비나 이런 물류나 그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단지로 만들면 그 땅의 부가가치가 엄청나요. 그리고 군사공항을 옮기면 되지. 그건 원래 계획에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잡아놓고 이쪽에 두 개를 하고 김해공항을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김해공항 놔두고 가덕도 공항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쪽난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반대를 그럼 많이 하고. 오픈 캠퍼스는 부산에 있는 대학도 가능하고 글로벌 대학하고도 가능한데 학점을 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 교육이 많이 있는 그런 글로벌 캠퍼스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끼리도 오픈 캠퍼스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산학협력을 하는데 한 대학하고만은 못 하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해야 되잖아. 그 아이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학점을 딸 때 학점을 다 같이 따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오픈 캠퍼스. 국제적으로 저명한 대학들하고도 함께 연결을 시키시고.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죠. 예를 좀 드실 수 있을까요? 어느 대학입니까? 아니, 지금 뭐 미네르바 대학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온라인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의들, 우리 부산의 대학들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부산은행이나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정책금리를 자기들이 이익을 안 남기고 한다 그럴 때 한 1.5%까지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들 입장에 손익분기점이에요. 그 1.5% 정도로 정책금융을, 그거는 이제 부산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지역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는 안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게 한 해에 이제 집을 그거를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1조 정도가 한 해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첫 해에 필요한 건 한 150억 정도거든요. 150억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가용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금 저출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거와 연결된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30년 전에 말했지만은 2008년에 내가 인수위 때는 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으로 했고 그 다음에 MB 정부에서 조금 느리지만은 추진이 됐어요. 그때 한 50조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뭐 불경에도 광역경제위원회 같은 게 그럼 불경 같은 거 만들었는데 어디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통합을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나는 뭐 행정통합까지 바로 하면 제일 좋은데 예. 그건 행정통합은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쩌면 개헌보다 어렵다는 게 행정통합인데 그렇게 출발하면은 너무 과도한 욕심을 처음부터 내면 안 되고 경제통합을 할 수 있어요. 광역적 경제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광역적 경제사무. 광역적 경제사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연구개발, 예? 그리고 물, 뭐 항만 이런 게 다 광역적 경제사무에 들어가 도로, 철도. 그렇죠. 예, 경제통합기구를 만들어서 이유집행부처럼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거기서 광역적 경제사무를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세 도시에 걸쳐져 있는 그리고 세 도시가 함께 협력하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거죠. 지금 대구 경북도 통합한다 그러고 뭐 광주 전남 다 통합한다 그러죠. 거기 아예 행정 통합을 시도하는 거고 불경은 그거보다 좀 규모가 크고 특성이 좀 달라. 예, 부산, 울산, 경남이 대구 경북하고는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을 하면 좋은데 그 행정 통합하기 전에도 일본의 간사이 연합처럼 이 광역적 경제 사무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하면 되죠. 네. 부산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부산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정치 지형이 거의 5대5까지 갔다가 역전이 됐다가 지금 다시 뭐 5.5대 4.5 수준까지는 이제 역전이 된 거지. 분명히 변화를 바라고 있다. 변화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정해져 있고 시의회는 여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선거 준비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기존 예산이나 기존의 의회를 통과하는 어떤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내가 기획하는 안을 하나씩 구체화해 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던 일 가운데 의사결정, 지체된 일들에 대한 결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내가 산학협력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산학협력 그런 거는 뭐 시의회나 이런 거 관계없잖아요. 대학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대학하고 해서 한두 개의 모범 사례를 그러니까 기본 돌파구를 열어도 그 다음 5년 동안에 쭉 확산될 수 있게끔 그 처음에 첫 단추를 이제 끼는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반루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책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 4년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 1년 2개월 갖고만요 뭐 다 할 수가 없죠. 예. 기업 유치나 이런 투자 직접적으로 하실 거고요.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지금 내가 그 요스마 그룹하고도 스타트업 플랫폼을 부산에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매력이 있거든. 살기도 매력이 있고, 살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적고, 바다도 끼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놀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창업, 젊은 사람들이 한번 도전하는 기회가 열리면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 데를 대한민국도 그런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래서 데우스밸리라고 이름을 명명했지만 그런 걸 왜 못 만드냐 이거. 만들 수 있다고. 예, 그렇게 해서 해외 투자가 여기 이제 조금 온다라고 생각하면 국내 투자도 올 거고, 그러면서 인재가 여기 조금 제대로 구할 수 있고 또 여기 몰린다라고 하면 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제학교라든지 뭐 과학고등학교도 지금 있긴 있지만 그런 어떤 좀 좋은 교육기관들도 좋다라는 게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육기관들도 여기 좀 생기고 이러면 이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야말로 좋은 파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첫 착점을 하는 시기니까 그 착점을 잘 해야죠. 삼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선을 하든 4선을 하든 이게 시정이라는 거는 한번 딱 제대로 방향만 잡아놓고 그거 하면 뒤로 물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흐름을 탈 수는 있지. 누가 하든. 예.